민주당이 용산 총독이 일본 총리를 아련했다. 치욕적이다. 외교라인 교체를 압박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국익과 역사를 팔아넘기는 치욕적인 회담이었지만 얻는 건 하나도 없었다라고 민주당이 했다고 합니다. 자, 한일 안보협의 지소미아가 재개되고 수출 규제가 해제가 되고 경색된 한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럼으로써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고 심지어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득이 없다고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얻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중국의 이익을 못 갖다 바쳤으니 그 하수인인 민주당은 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실이 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대일 굴욕 외교다. 모든 수단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일본 조공 외교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나라 경제가 침몰 중이다라며 주 69시간 노동 계약 같은 엉터리 정책은 이제 그만하고 민생 고통의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끼길 바란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드린 예 자체가 거짓말인 게 이재명의 수준입니다. 69시간 허위 선동을 예시랍시고 드렸는데 거짓말을 예로 들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제기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늘 이런 식인 거야. 본인 범죄 수사를 정적 제거, 야당 탄압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과 상관없이 본인에게 불리하면 거짓말, 본인에게 유리하면 거짓말도 사실이라고 치부하는 그런 모습이죠. 또한 이재명 대표는 굴욕적 배상안 강행 뒤에 한일 군수지원 협정과 한미일 군사동맹이 기다리고 있다며 한미일 공조에 북한만큼 거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의 군합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자위대가 뭔지 모르나 봅니다. 자위대는 지네 나라만 지킬 수 있는 군대입니다. 그렇게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으려면 개헌을 해서 일본 정식 군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일본이 정식 군이 되는 것에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야 그렇게 일본이 정식 군인이 되려고 하면 반일 선동을 목적으로 정치적 득을 얻을 수가 있으니 그거에 대한 이슈화를 시킬 수 있는 건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지금 자위대가 우리나라를 침략한다는 것은 증거도 없고 확인된 내용도 없는 거짓 선동인 게 분명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을 침략하려면 미국과 싸워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일본에는 주일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일본은 자국에 있는 주일 미군과 심지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까지 상대를 해가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토에서 지원이 있다면 본토에 있는 미군과도 싸워야 대한민국을 침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할 것이라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보면 허위선동 없이는 정치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이 민주당과 이재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말도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사과했던 내용과 보상했던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 고노다마, 무라야마 다마, 김대중, 오부치 선언 등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과 혹은 반성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사과하지 않았다 혹은 사과한 내역이 없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며 이미 사과를 한 것 또한 거절을 하면서 사과를 하라고 재차 요구하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일 관계를 끊어 한미일 공조를 망치려는 끊임없는 민주당의 갓근 전략입니다. 매일 갓근 민주당. 일본이
한국을 침략할 거라는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지만 한국을 침략하려면 주1 미군과 주1 미군과 본토의 미군까지 상대해야 하는 불가능한 일을 이뤄야 합니다. 그 정도면 북한이 핵으로 중국을 수복하고 대한민국의 정권을 들어바치는 게 더 빠르겠다고 반박을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과 민주당은 일본이 침략할 거라는 허언을 흘리고 다니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한입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알면서도 북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북한보다 일본을 위협적이라 거짓을 주장하는 세력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일보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핵 보유만으로 부족하다. 북한은 핵 타격 모의 발사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핵 타격을 실제로 하는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발사된 전술 탄도미사일은 800km 사거리에 설정된 조선 동해상 목표 상공 800m에서 정확히 공중 폭발했다며 핵 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가 장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주장이죠. 자, 공중 폭발함으로써 핵 전투부에 조립이 되는 핵 폭발 조정 장치들과 기폭 장치들의 동작 믿음성이 다시 한번 검증됐다고 자평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한미 자유의 방패 훈련에 대응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통신은 이번 훈련은 미국 남조선 연합군의 대규모 반공화국 침략 전쟁 연습이라고 광란적으로 확대되고 미군 핵전략 장비들이 대대적으로 남조선 지역에 투입되고 있는 긴장한 정세 속에서 단행됐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미군의 반감을 갖고 있는 한미일 공조를 싫어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의견과 상당히 일치해 보입니다. 또한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의원은 북한 공중 핵폭발 실험이 성공했다면서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해야 된다고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하였습니다. 자, 내용은 김정은의 주장대로 북한이 공중 핵폭발에 성공하여 우리 상공에서 EMP탄을 터뜨리게 되면 우리 경제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한미의 레이더와 항공기, 방공 시스템, 전투기, 함대는 순간적으로 제어 기능을 잃어 추락하거나 방어 기능을 작동할 수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서 환경 영향 평가가 초안이 공개되면서 사드 전자파 괴담의 실체가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시절 2016년 7월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괴담을 퍼뜨렸습니다. 또한 태영호 최고의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서 핵을 공중 폭발시키려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 마하 8 이상의 속도로 낙하해서 기존의 패트리어트, 팩3죠. 시스템으로는 탐지 자체가 불가능해서 사드를 추가 도입하지 않고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북한 핵 공격으로부터 방어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유해하다고 허위 선동하던 사드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멘트입니다. 사드 전자파에 사람이 죽고 과일이 죽는다는 그런 허위 사실이 모두가 증명이 되었고 이런 허위 괴담을 당 차원에서 퍼뜨리는 민주당과 이재명의 창피한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직전 정권이 대한민국 영토인 한박도를 북한에 내주고 국민 혈세로 지은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당하고 자국 국민인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며 국민 생명을 북한에 넘긴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었다면 현재는 미사일 도발과 핵무기 폭발 훈련으로 실질적 위협을 대놓고 드러내는 북한에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구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있습니다. 69시간 근무 선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정의당 주 69시간이 극단적 프레임이냐,
대통령실의 유체 이탈 화법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매년 과로사로 죽는 노동자가 최소 500명이라며 정부의 장시간 노동정책 전면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주 최대 69시간이라는 정책은 다른 어디에서도 아닌 정부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라고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틀린 말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정의당의 멘트에서 본인들도 매주 69시간을 꼭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인들의 멘트에서 주 최대 69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즉, 주 최대 69시간, 꼭 매주 69시간과는 다른 뜻이죠. 주 최대 69시간과 꼭 매주 69시간, 이 차이를 모두 알고 계시겠죠. 국민들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좌파들은 알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무튼 매주 꼭 69시간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의당도 알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매주 꼭 69시간을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최대 69시간, 즉 최대라는 멘트를 넣지 않았을 겁니다. 최대라는 건 한계치, 그 이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반드시 69시간 이런 식으로 말을 했겠지요. 자, 민주노총은 주 60시간은 짧은가, 과로사 조장, 윤 대통령을 고발한다 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하였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지령대로 활동했음이 확인된 민주노총과 정의당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근로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주 최대 69시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윤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하였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진짜 몰랐을까요? 최대 69시간, 노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선택하는 69시간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좌파 단체, 청년 집단이 하는 얘기일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서 추정하건대 명확한 정보 접촉 이전에 좌파들이 거짓말을 하고 그에 속은 청년들이나 그게 아니라면 좌파 단체의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에 김대기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은 이제 69시간 극단적 프레임이 씌워져 있다. 현장 의견 들으며 보완하겠다라고 TV조선이 보도했습니다. 자, 내용은 진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69시간이라는 극단적이고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이 씌워졌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이 너무 답답합니다. 프레임이 씌워짐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69시간을 오해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임 중심으로 설명을 한다, 말을 한다면은 야당에 대한 반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야당의 반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하고 있는 오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즉, 오해에 대한 해명을 중심으로 말을 해야 국민이 오해를 풀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중점을 프레임이란 언어로 두고 있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제발 이런 정책적인 오해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반박을 할 때와는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고, 그 방법이나 언어 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너무 부족하니까 프로파간다 싸움에서 좌파한테 늘 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 최대 69시간제는 매주 꼭 69시간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노사 협의가 있어야 하며 근무 시간은 선택 사항입니다. 특히 추가 수당을 받길 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69시간을 강제로 노동시킬 수 있는 곳은 염전노예 같은 범죄지를 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합법적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곳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한 곳이라도 예를 든다면 좌파들의 말은 거짓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곳을 말할 수는 없으니 좌파들의 의견이 거짓이라는 것은 오늘도 증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